이게 참 한 달에 부산에서도 세 주고 250만 원 받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촌에서 그렇게 이제 여행의 어떤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방 한 칸이 2,500만 잡아도 두 개면 5,000, 세 개면 7,500. 이게 7,500이면 사과농사보다 훨씬 나아요. 3,000평 하는 농사보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가수원이었는데 이제 나 2년 전에 사과나무를 일부 잘라내고 3,000평에 잘라내고 이게 한 300평 정도 될 거예요. 지방 합치면 한 400평 있는데 이 공간을 에어비앤비 숙소로 이제 두 개를 더 만들었어요. 나중에 구경하실 텐데 옆에하고 옆에.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부산에 일도 하고 가수원도 하고 또 에어비앤비도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세 개는 못 하겠더라고요. 이 에어비앤비가 청소가 옷에 이게 오시는 손님들이 돈은 작게 주지만 퀄리티는 5성급 호텔 퀄리티를 너무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숙소에 대한 이제 생각이 많이 이제 수준이 높아졌죠. 그래서 이제 청소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도시 같으면은 이제 뭐 주변에 아르바이트생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사람을 젊은 사람이 80이에요. 노인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제 젊은 층에 속하는데 그래서 아이돌이라면서요? 저는 이 동네에서 아이돌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세개 하기도 너무 힘들고 청소가 힘들어서 그래요. 청소해 줄 사람도 있으면 저는 지금 두 개를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4,500, 4,000에서 4,500 정도. 그때 내가 지금 시작할 때가 한 4년 됐는데 코로나 때는 우리는 이제 한 팀만 받았어요. 한 팀만 받고 그때는 이제 해외 놀러도 못 가고 또 펜션 같은 데는 여러 팀이 오니까 이게 코로나 이게 또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것도 귀찮고 하니까 독채를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코로나 때 손님이 엄청 많이 와서 난 계속적으로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숙소를 짓고 이게 코로나가 풀리고 이제 해외 여행을 많이 가고 하니까 코로나 때보다는 손님이 조금 줄는 것 같아요. 줄기도 줄고 뭐 그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 4년 전에 할 때 얼음골 밀양 에어비앤비 숙소에 들어가면 밀양 검색하면 한 5, 60개 이 정도 숙소가 나오는데 지금은 450개 많이 나오고 지금도 생기는 데가 엄청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그리고 뭐 흔히 이제 우리를 펜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펜션하고는 조금 개념이 좀 다르죠. 펜션은 보통 뭐 아무리 못해도 한 5팀 이상을 받는데 우리는 한 2팀, 딱 2팀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어비앤비라는 데서 펜션에 가면 사실 우리가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코로나 전에는 이제 뭐 이제 에어비앤비가 생기기 전까지는 펜션이 뭐 어디 놀러 간다 하면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뭐 관광지 가면 호텔도 있고 이러지만 시골 쪽으로 오면은 뭐 펜션이 이제 그 숙박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에어비앤비가 생겨가지고 이 시골에도 세컨하우스 개념이죠. 자기 주말에 한 번씩 와서 쉬려고 지어놓던 집을 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걸 꾸며가지고 이제 에어비앤비에 올려놓고 숙박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숙소가 이제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펜션이라든가 이런 거는 붙어갖고 이렇게 숙소가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술 먹고 놀고 이렇게 막 피곤하기도 해요. 이게 시끄러우니까. 그런데 이게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팀, 두 팀 이게 받으니까 상당히 조용하게 이렇게 놀죠. 그래서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옷에는 이제 뭐 그렇게 대중적으로 모이는 그런 데보다는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뭐 강안이나 이런 데는 검색하면은 뭐 거의 에어비앤비들이 그 뷰 좋은데 오피스텔 원룸들이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텔에 안 가고 다 거기다 가요. 거기 검색해서 가요. 그러니까 뭐 도시에는 뭐 내 아는 시인은 30개 갖고 아직 하는
분도 있어요. 이제 도시에서는 이제 그런 숙박 허가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렇게 호텔이라든가 모텔 이런 거는 이제 그에 한해서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선택가 되지만 이런 개인 집을 숙박업으로 하기는 굉장히 힘이 들어서 도시의 개인들이 하는 건 거의 90% 이상이 무허가로 운영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내 아는 지인도 벌금을 한 2번 정도 두들겨 맞았어요. 그 신고를 어디서 하느냐면 호텔이나 모텔로 해서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같은데 아마 지금 사실은 아파트에도 에어비앤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도 싫어해요. 그런 걸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그걸 하게 되면 허가 기준이 앞집이 있지 말지 동의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이런 걸 하는 데 대해서. 근데 일단 그거부터가 주민들이 이제 동의를 잘 안 해주죠. 그리고 또 그것도 그렇지만은 그 도시에서는 이게 허가 기준을 외국인만 받아야 돼요. 근데 외국인만 받아가지고는 이게 민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 개인들이 하는 숙박업은 이제 외국인만 받으라는 거는 이제 호텔이나 모텔 이런 기존의 숙박업을 이제 좀 살리기 위해서죠. 이게 뭐 지금 불법으로 해도 우후죽순 늘어나서 지금 난리거든요. 근데 이게 뭐 그냥 풀어줄 거면 누구나 쉽게 허가를 내주면은 엄청나게 이제 뭐 많이 돼서 이제 그런 정상적인 업체도 문을 지금도 문을 닫는 데가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시골 같은 데는 이제 농어촌 민법법이라 해서 옛날부터 그 여름에 이제 농민들 소득 분배를 위해 갖고 저때 이제 4,800만 원까지는 밀양시나 각 시에 신고만 하면은 그 허가를 줬어요.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은 이제 4,800엔 지금 이제 8천만 원까지 이제 그 면세 사업 기준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시골에도 그 기준이 뭐 무조건 허가를 내주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몇 년간 살고 또 농사도 짓고 그런 어떤 이제 기준들이 이제 충족되어야만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시골 역시 이 거의 반 이상은 뭐 불법으로 그렇게 해요. 이제 도시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면서 이제 이 세컨하우스를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거의 무엇보다도 이런 이제 자기가 사는 데에서는 뭐 우리가 30평 같은 데는 정화조 기준이 뭐 5인용, 10인용 정도거든요. 근데 그걸 숙박을 한다 이러면은 그게 한 40인용으로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화조 이런 기준 이런 것 때문에 그걸 다시 공사하고 이러려면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내가 해달라 해도 거기서는 안 해주니까 그냥 불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불법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큰 뭐 벌금을 많이 때린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안 할 텐데, 이게 한 번 할 때 뭐 50만 원 뭐 이렇게 되니까 어차피 정상적으로 했을 때 이제 세금도 그렇게 내야 되는데 세금도 안 내니까 이제 그렇게 뭐 세금은 치고 운전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본업 같으면은 한 4천만 원, 4,500 이게 큰 수입이 아닐 수 있지만은 이제 부업으로 하니까, 그리고 이게 뭐 거의 내 자가집을 하니까 이렇게 도시 같으면 이제 세를 얻어갖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위치적인데, 그러면 이제 세가 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거의 뭐 4,500분담에 한 4천만 원 정도가 수익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업치고는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두 개 가지고. 그리고 저희 이게 이제 7, 8월 달은 아무래도 뭐 수입이 놀러 다니는 시즌이라 이제 방이 거의 풀로 다는데, 그거 지나고 나면은 그 이제 주말에 손님들이 있어요. 우리가 12월 달까지는 예약이 거의 다 돼 있어요. 주말. 평일에는 이제 좀 비어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평일날 놀러 오시는 분은 한 달에 한 2번 정도, 두 팀 정도 있으나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평일로 오시는 분이. 근데 이제 평일은 좀 싸고 평일은 조금 사죠. 근데 요새는 뭐 성수기 때문에 좀 올라가는데, 성수기나
이 토요일이나 금요일이 거의 같아요. 여기 운영하시는 분들, 그분들 보면. 근데 주변 분 중에 뭐 이제 도시에서 에어비앤비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어저께 여기 오신 분은 작년에도 오시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그분 아파트가 이제 전세가 끝나서 자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게 이제 새해를 나가버려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도 그 다대포 쪽에 그 아파트에서 세를 주고 있다가 뭐 세는 전세죠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돈을 내줘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세가 나가고 자기 아들이 한 40평대 정도 됐는데 에어비앤비를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아들이 했는데 1년에 거의 뭐 부산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두고 놀러를 많이 오고 하니까 5천만 원 정도 그 40평에서 단지에서 엄청난 수익. 그렇게 올려가고 이 친구가 이게 돈이 되다 보니까 또 자기가 전세를 해서 또 그렇게 하는 경우 두 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이 좋아서 전세값 빼겠어. 여기 땅값은 얼마나 하는가요? 여기는 이제 대지 같은 경우에는 한 70만 원에서 80. 그리고 또 도시가 이게 산 같은 데 보면 이제 토목공사를 해놨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을 해가지고 업자들이 해놨는데 그런 데는 120에서 150. 그래도 이 도시분들은 이런 마을에 이런 주민들하고 이런 것보다 이렇게 좀 독립된 데를 선호를 하죠. 조금 떨어져 있고 도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데. 그러니까 뭐 우리 여기 촌 사람들 경우에는 뭐 땅 150이다 이러면은 뭐 어이구 그리 비싼 걸 이러지만 도시 사람들은 아파트 뭐 땅도 없는 한 평이 뭐 몇천만 원씩 하니까 100만 원, 150만 원 하는 거는 큰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선뜻선뜻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농촌이 뭐 인구 소멸로 인해서 진짜 어려움을 겪고 마을이 뭐 없어지는 마을도 있지만 그 밀양은 이제 부산하고도 뭐 저도 출퇴근을 50분 걸리는데 고속도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울산은 뭐 한 40분 걸리고 대구도 50분, 창원, 양산, 뭐 김해 거의 1000만 인구가 1시간 안에 올 수 있는 데가 이제 밀양이기 때문에 이제 주말에는 뭐 숙박을 안 하더라도 이제 드라이브 삼아서도 많이 이제 오는 편이죠. 밀양이. 그래서 밀양이 전국에서 인구 대비로 따져서 카페가 제일 많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우리 동네도 부산 분들이 집을 사갖고 또 내놓으니까 금방금방 팔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도시에서 이제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매매가 그래도 밀양은 쉬운 것 같아요. 뭐 2시간, 뭐 2시간 반씩 걸리는 데는 땅이 있어도 사실 자기가 생활하는 데서 아무리 가까운 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밀양에 여기 저희 동네도 있지만 지금 3분 정도가 사는데 다 세칸 하우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주로 이렇게 퇴직하시는 분들이 여기 있고 겨울에는 이제 왔다 갔다 사장님 질문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사과나무 전지는 언제 합니까? 사과나무 전지는 사과 따내고 바로 하면은 좋은데 네. 시간이 이제 사과 팔고 시간이 어떨 때는 이제 설 되면 사과가 여기가 팔리거든요. 그러면 설 지나면 바로 전지를 해야 돼요. 거름도 뿌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 부사 같은 경우에는 사과도 이제 뭐 9월달에 따는 홍옥도 있고 한데 그런 그런 사과를 지으면은 농번기라 그러면 좀 쉬는 기간이 있는데 이 부사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게 이제 지금 사과를 따면은 지금부터 너무 바쁘거든요. 근데 올해는 사과 농사가 작년에 한 3분의 1도 안 돼요. 이렇게. 엄청 많이 열린 거 아니, 이거는 열린 것도 아니에요. 이 사장, 교수님이 작년에 작년에 주홍주홍 우리가 정말로 이게 색깔도 확한데 올해는 조금 작년보다 그런데 떨어지고 기후 편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 아마 한 10년 정도 되면 어록골에서는 사과 농사가 힘들어진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색깔도 작년보다 예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사과를 땄어야 돼요. 그런데
거의 9일까지 낮 기온이 20도였어요. 그게 이 부산은 서리도 몇 번 내리고 이렇게 이제 해야 깊은 맛이 드는데 낮 기온이 뭐 20도 이렇게 되니까 낮 기온이 한 15도, 15도에서 17도 정도가 적당한 사과에 이제 부사에 좋은 날씨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낮에도 살살해서 이제 깊은 맛도 들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올해는 또 7월달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병이 또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사과가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약을 아무리 치도 이게 비 오고 이러는 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 이기지를 못해요. 자연은. 이게 농사는 뭐 거의 뭐 자연이 다 해준다고. 그래도 올해는 아마 이렇게 달린 데가 태풍이 한 번으로 있었는데 그게 뭐 세다고 이렇게 방송에는 많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비는 많이 와도 쉽게 지나갔어요. 이 사과에는 피해가 없지는 않았지만 뭐 평년에 비하면 거의 없는 수준이었어요. 이제 그런데다 이제 비가 7월달에 많이 오다 보니까 사과가 이제 물르고 거기 이제 병균이 들어가고 막 떨어진 사과가 엄청 많고 지금 달린 걸 따도 상품성은 또 여기서도 한 20%밖에 안 될 정도로. 여기 우박이 왔는 거예요. 여기는 우박이 안 왔어요. 그 저 윗지방으로는 우박이 많이 왔다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뭐 대구 지역만 사과가 나와도 그렇게 우리나라 커버가 됐는데 지금 강원도까지 사과가 나와도 올해는 사과 가격이 엄청 비싸거든요. 그 생산량이 생산량이 이제 없다 보니까 그래. 그래 여기 이제 요 한 3km 가면 이제 그 애플 망고 농장을 10,000평 정도를 이게 근데 여기 이제 열대 과일 하지만 열대 과일